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21대 대선 유권자의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이틀간의 사전투표 중 첫날 투표가 마감됐는데요. 첫날 투표율은 전국 19.58%, 충북 18.75%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유권자들이 몰려 긴 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환 기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유권자들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 무렵에는 사전투표를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는 혼란한 전국이 수습되고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데 일단 이번 투표를 통해서 제 참정권을 좀 행사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딸하고 집사람하고 아기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전투표 첫째 날 충북 지역 투표율은 18.75%로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던 지난 20대 대선 17.61%와 22대 총선 15.69%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선거 사상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어느 지역에서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북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은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유권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게 헌신해 주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 등 투표사무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후보자의 정책을 보고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CJB 이환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표심 잡기 경쟁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양당의 지도부들이 잇따라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고 오늘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충북을 찾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역 정치권도 이른 아침부터 사전투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청주 서원구의 투표장을 찾은 민주당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은 12.3 계엄 이후 국민들과 함께 6개월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이 날이 왔고 또 우리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날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승우 충북도당위원장도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한 표를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입니다. 또 과연 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당의 선거 유세는 충북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민주당은 강금실 총괄 선대위원장이 청주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청주권 현역 국회의원들과 전 정치권 인사들이 모두 모여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 진영 대결이 아닌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역사적 의미가 담긴 선거라고 정의했고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강금실 위원장은 노무현 정신은 이재명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확인을 합니다.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청주를 찾아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청주권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거리 유세에 나선 김 위원장은 국회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에게 행정부 권력까지 넘어가는 건 일당 독재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청주공항 활주로 건설과 청주 특례시 지정 등을 언급하며 청주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김문수야말로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 꼭 대통령 되어야 할 서민의 대변이라고 생각을 가진 많은 시민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인 것에 대해 각 정당은 자신들의 지지층들이 결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편 오늘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충주를 찾아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이 충북 중북부 지역에 내린 기습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국지성 폭우와 우박이 수십 분 동안이나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양군 어상천면의 노지 수박 재배 농가입니다. 8,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수박밭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그제 오후 5시쯤 국지성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쏟아져 내려 잎사귀는 물론 과실에도 생채기가 난 겁니다. 기습 우박의 수박줄기는 부러지고 착과된 과실에는 상처가 나 괴사가 일어난 것도 있습니다. 7월 초 수확을 앞두고 벌어진 현실에 농부는 망연자실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우박 피해는 있었지만 올해 같은 피해는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25분 정도를 집중적으로 소나기 쏟아지듯이 비 오듯이 왔으니까 작은 것도 피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우박은. 인근 담배밭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절반 이상 돋아난 잎엔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얼핏 봐도 성한 곳이 없어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거의 못 쓰게 됐고 위에 담배는 또 위에 나와봤자 한 12파리 정도 생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생산해서는 생산비도 안 나오고 해서 폐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박을 동반한 폭우로 단양에서만 25농가 약 20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수백산 쪽에는 대개가 사과가 피해가 많고 이쪽 어상천하고 그다음에 영춘 쪽 같은 경우는 고추나 수박 이런 밭작물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주시 주덕읍과 음성군 감곡면 일대에도 1cm 안팎의 우박이 수십 분간 쏟아져 내려 복숭아와 옥수수 등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갑작스런 기상이변에 손쓸 새 없이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농민들. 해당 시군에서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제천에서도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제천 2곳과 충주 2곳, 음성 2곳 등 도내 6개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과수 화상병 발생 시군은 6개 시군, 22개 농가로 늘었고 피해 면적도 7.52헥타르로 증가했습니다. 청주의 한 호텔에 추진되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일부는 호텔 운영자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거부 취소 처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지난해 이 호텔은 카지노 입점을 위해 2층과 3층 일부를 위락시설로 바꿔달라며 청주시에 건축물 용도 변경을 신청했고 청주시가 이를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각하 결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대상 업종에 카지노를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원고 측이 얻을 이익이 없다고 취지로 내려졌습니다.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돌며 음주운전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금품을 뜯어내거나 보험금을 챙긴 20대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4년에 걸쳐 총 45건의 범행을 벌여 챙긴 금액만 2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4명을 구속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적은 새벽 시간. 신호를 위반한 택시가 교차로를 통과하자 우회전할 때 보이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잠이 든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도로에 멈춰서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가자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냅니다. 청주와 대전 지역에 사는 A씨 등 20대 8명이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거나 금품을 뜯어내는 장면입니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쫓아가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처음엔 500만 원을 요구했다 돈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65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행위를 생중계하는 유튜버라면서 피해자를 공갈한 적도 있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 동안 23건의 사고로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챙겼고 운전자 22명을 협박해 4,5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했습니다.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음주운전 차량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렸습니다.
운전 시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신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사진 촬영과 목격자를 확보하여 대비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8명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4명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지역사랑 상품권 교차 사용 지역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충북 혁신도시 내뿐만 아니라 맹동면과 덕산읍 지역까지 행정구역 구분 없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 군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감소를 극복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괴산 배추가 10년 연속 대만으로 수출합니다. 대만으로 수출하는 괴산 봄배추 112톤에 대한 선적식이 열린 가운데 괴산 농협 배추 장목반은 11월 말까지 937톤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괴산 배추는 중고랭지에서 생산돼 아삭아삭한 식감과 단맛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괴산 배추 수출 단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전국 유일의 배추 품목 수출 전문 단지입니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정부의 항공사 운항 신뢰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53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들의 권익 향상 등에 대한 평가를 발표한 가운데 에어로케이는 국내선 운항 신뢰성 부문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과 함께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국제선 부문에서도 에어로케이는 에어부산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충북보건대학교가 개교 33주년을 맞아 6개 단과대학 출범 선포식과 마이스터대학원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6개 단과대학은 간호대학과 과학기술대학, 성인학습대학 등으로 학부 중심 체제를 탈피해 종합대학 체제로 도약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올해 교육부로부터 신규 인가를 받은 마이스터대학원은 AI 바이오헬스 기술 석사과정으로 2026학년도부터 첫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